노래 중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런 게 있어요. 환장할 노래시죠. 왜 꽃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면서 꽃보다 할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꽃처럼 할배라야 됩니다. 이게 보다에서 처럼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삶의 가치가, 이 보다는 생명체에 대해서는 보다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붙일 수 있겠지만 생명체에 관한 한 보다를 붙이면 안 되는 거죠. 보다에서 우리가 처럼으로 가면 동격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훨씬 좋을 텐데 왜 꽃을 막 사랑하면서 이야기하면서도 순식간에 꽃 좋아한다고 했다가 꽃보다 사람, 꽃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 중에 또 비근한 예로 제가 나훈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처음 만났던 가수가 나훈아예요. 제 고향이 창녕인데 그 창녕에서 유명했던 곳이 부곡이에요. 온천으로 유명했던. 그 부곡에 하와이가 있었어요. 그게 부곡 하와이입니다. 하와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그때 70년대에 유황 온천으로 전국의 최고였고 전국의 유명 가수들이 다 왔어요. 제가 온천을 닦았는데 나훈아가 있더라고. 나훈아 노래 그래서 엄청 좋아하는데 본명이 최홍기입니다. 최홍기라는. 본명은 최홍기인데 나훈아가 이 친구가 노래를 엄청 잘하는데 잡초를 부르는 거야. 싫어합니다, 제가. 잡초. 왜? 잡초라는 건 없어요. 그냥 풀만 있다니까. 근데 풀만 있는데 왜 잡초라고 부르냐고. 옛날 어른들은 나무 소나무 등등등 이야기하다가 좀 더 하면 잡목이라고 한다니까. 잡목이 있냐고, 잡목이. 사람 중에 잡자하고 또 뿌라세가 넘자 붙이는 거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것처럼 나무도 그렇게 부를 수 없는 거죠. 더 황당한 게 뭐냐면 세타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봉황이 봉황. 봉황 아시죠? 봉황 보셨습니까? 봉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기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봉황을 봤습니다. 청와대 가면은 봉황료로 있다. 병풍에 있고. 봉황, 세중에는 봉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잘 가다가 온갖 잡채가 날아든다. 봉황은 상상의 새잖아요. 그런데 상상의 새는 어마어마하게 대단하다고 그러고 실존하는 그 새에 대해서는 잡이라고 보지 못해요. 이건 아니죠. 저는 내륙에 살면서 회를 엄청 좋아합니다. 아버지를 완벽하게 닮았습니다. 근데 횟집에 가면 우럭, 광어 딱 가다가 잡어 튀어나온다니까. 갑자기 가다가 끝에 가면 잡어 붙이나, 잡어. 이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입니다. 우리가 뭔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세계관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생명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봉황과 관련해서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 에피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 사찰을 보는 눈을 길러줘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어로 이제 에코입니다. 에코는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에코는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관계성. 평등의 관계성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에코는 자연 생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 생태를 에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성이에요. 평등의 관계성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갑을 관계에 대한 문제, 갑질의 문제는 생태의 문제입니다. 한 존재에 대한 존재를 평등한 관계로 바라보는 생태의식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생명체 간의 관계는 역할의 차이인 거지 가치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역할의 차이를 가치의 차이로 치환해버린다는 거죠. 대통령이나 나나 역할만 다른 거지 가치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무슨 가치의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소중한 건 똑같잖아요. 100이면 100입니다. 역할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치의 차이로 우리가 치환해서 질하는 겁니다. 그게.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고 그 생태의식이 없는 걸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맹이라고. 생태맹이라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 생태맹이 사라져야 돼요. 문맹에서 우리가 큰 맹에서 그런 맹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지금의 화두는 생태맹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관계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연 생태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한 존재가 특히 인간의 경우에 자연 생태가 없으면은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서 사람이 들어가서 살죠. 그걸 사회 생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을을 만들면서. 마을을 이루고 살면서 사람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문자를 만들어서 기록하고 등등등 해서 집도 짓고 해서 만들어낸 게 인문 생태입니다. 크게 생태는 자연 생태, 사회 생태, 인문 생태를 합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생태의 의미는 그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봉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전국에서 유명한 절이 팔공산 자락에 동화사가 있습니다. 동화사는 오동꽃이라는 뜻입니다. 오동이라고 하는 나무는 벽오동하고 옛날 사람들은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과는 다릅니다. 나무 종류가 다른데 오동나무 꽃이 있는 절이 바로 동화사입니다. 그런데 오동나무 꽃이 핀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오동나무에 봉쇄가 봉황이 앉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오동나무를 심은 뜻은 딸에게 뭘 해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큰 인물을 기다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인물을 언젠가는 나타나리라 기대하면서 오동나무를 심었죠. 동화사도 그런 뜻이죠. 그러면은 동화사 우리가 사찰에 가면 루가 있습니다. 루가. 본절로 들어가는 루가 딱 있는데 그 루 이름을 사찰 이름과 함께 잘 봐야 됩니다. 루가 뭐냐면은 봉서루입니다. 봉황이 깃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동화사 갔다 오신 분들 물어보면 오동나무 봤어요? 물어보면 오동나무 안 봤다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뭘 봤어? 동화사의 나무 이름이 오동나무라는 꽃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동화사 가서 뭐 봤냐고. 큰 대물만 봤냐고 그러면은 봉황이 오동나무에 앉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이 봉황은 딱 먹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나무 열매를 먹어요. 열매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대나무 열매를 보려면 꽃을 봐야 되잖아요. 대나무 꽃 보신 적이 없었습니까? 꽃 보신 분 계십니까? 보셨네요. 저는 2번 봤습니다. 나무에 환장하면 봅니다. 나무에 미치면 봅니다. 사실을. 꽃이 들어 피거든요. 대나무에 꽃이 핀다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다는 뜻입니다. 대나무는 뿌리로 번식합니다. 근데 뿌리로 번식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면 후손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꽃을 피우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뒤에 돌아가시죠. 그게 이제 집단으로 쫙 걸립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 이제 제가 청나라 책 쓰다가 자료를 보니까 중국에도 그런 일이 청대에 있어서. 근데 그걸 치료하는 방법이 있더만요. 잘라내더만, 이게. 뿌리로 번식하니까 쫙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뿌리를 이제 잘라내면 이제 옆에 있는 나무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돌아가시기를, 봉황은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한 존재가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는 거야. 아, 그래야 자기가 먹고 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동화사에 대나무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봉황도 알을 낳았어요. 봉은 뭐냐면 수컷입니다. 황은 암컷이에요. 그래서 수꽃은 잡아야 돼. 아, 그래서 봉 잡았다 하잖아요. 우리가 뭐 잘못되면 황 됐다 하잖아요. 아, 이게 성차별이에요. 완벽한 성차별이죠. 남자 수꽃은 뭐 잡으면 좋고, 여자는 뭐 하면 뭐황 됐다 하고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옛날에 그 성차별, 봉건 시대에서 성차별인 거예요. 그래서 동화사에 가면 반드시 오동나무를 봐야 되고, 그리고 봉서루를 딱 그 이름이 봉황이 깃드는 루 이름을 붙여놓고 그 앞 계단에 그 황이 알 낳은 알을 돌 조각을 해놨어요. 지금 있습니다. 지금 알이요, 계단 옆에 있다 알까지 중간 큰 거 알까지 만들어놨어요. 그 옆에다가 대나무로 탁 심어놨죠. 완벽한 스토리를 재현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사찰에 갔을 때 반드시 봐야 할 부분이에요. 답사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그런 스토리를 다 엮어서 이제 완벽하게 재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시니까 좀 경건해 보이지만 또 명절 때나 이럴 때는 또 친척끼리, 형제끼리 한판 때릴 때 있잖아요. 고스톱 하는 거 있죠. 고스톱 할 때 여러분들이 봉쇄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못 봤다는 게 사기입니다. 화투 칠 때 봤다니까. 11동광입니다. 11동광이 똥이라는 게 동이에요. 오동의 동을 강하게 바르면서 똥이 된 거야. 우리가 광을 딱 보면은 수탉 닮은 봉쇄가 딱 그림 나와입니다. 그 열매하고 이런 게 그 오동나무예요. 그 여러분들이 평소에 봤던 겁니다. 그게. 이게 바로 우리가 나무를 볼 때도 인문학적인 것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있고, 우리가 사찰을 우리가 답사할 때도 볼 때도 자연 생태와 인문 생태를 동시에 사실 봐야만 그 절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찰에 들어갈 때는 막 이 깜찍이 소다처럼 막 급하게 들어갈 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산세하고 잘 어우러져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거기에 어떤 나무가 살고 있는지, 특히 우리나라의 산중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자연 생태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사실을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해야 되고 가치 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하고 이 불교의 사상하고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사실 잘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사실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수많은 종자가 있다면 이걸 이제 어떻게 드러낼지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드러낼까? 아까 말씀드린 관찰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늘 나무를 만나지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선생님, 앞에 계시면 좋은 점이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앞에. 예. 올 봄에 서울시의 그 시목이 뭔지 아시죠?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제가 계명대학교에 이제 교목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로수로 가장 많을 수 있는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는 암수가 따로 있습니다. 암그루에는 암꽃이 피고 수그루에는 수꽃이 핍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서 암꽃에 열매가 달리는 게 은행이죠. 은행은 은빛 살구라는 뜻이고, 은행나무과에 은행나무 하나만 있는, 은행나무를 보면 여러분들이 늘 경건한 자세로 인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악기부터 살았던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메타세콰이어와 소철과 함께 다 중국 원산입니다. 은행이라고 하는 뜻은 은빛 살구라는 뜻이고 중국 절강성 천목산 자락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는지는 모릅니다. 은행이라는 요 말은 송나라가 성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 이전에는 이파리를 강조해서 압각수라고 불렀습니다. 서울에 압구정동이 있죠. 오리 압자입니다. 이파리가 오리 발칼키를 닮아서 각자는 다리 각자입니다. 그래서 압각수라고 부르죠. 또 다른 이름은 이 은행나무는 다른 나무와 수정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수정 기간만 해도 한 3개월 정도 걸리고 정충이라고 하는 남자의 정자 같은 정충이 들어갑니다. 이게 일본의 학자가 세계에서 최초로 발견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암꽃의 열매가 저렇게 달리거든요. 그래서 수정 기간도 길지만 열매를 맺는 기간도 공손수라는 이름으로, 공은 공우백자남에 벼슬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리가 정이품 소나무 벼슬 붙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 육지로는 나이가 제일 많다고 보통 이야기하는 경기도 양평 용문사에 마이태자가 금강산 가다가 작대기 꽂아서 탄생했다고 하는 천년기념물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1100살이 넘었죠. 1962년 기준으로 1100살이었습니다. 암그루입니다. 지금도 은행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열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열매가 이렇게 달리는데 30년 정도 시간이 훨씬 지나야 열매가 달린다는 거예요. 공손, 손자대에 열매가 달린다는 거예요. 공손수라는 게. 지금은 이제 개량해서 이제 뭐 좀 시간이 좀 빨라지긴 하지만 그래서 은행나무는 수정이라든지 등등해서 아주 특별한, 원래는 침엽수였는데 이게 이파리가 커졌죠. 진화되면서. 이 은행나무 선생님 올 봄에 꽃을 보셨습니까? 열매는 아시죠? 그러니까 열매는 아시는데 암꽃을 본 적도 없고 수꽃도 본 적이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뭘 보고 다니십니까? 이게 이제 현대인들이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천지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천지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만 보고 다닙니까? 나무를 알면 천지를 알죠. 땅에 뿌리를 받고 하늘을 향해서 쫙 가면서 이렇게 갑니다. 땅에 뿌리를 받고 올라가면 나무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죠. 쭉 하늘로 또 올라가는데 이렇게 나무는 나이를 옆으로 먹습니다. 자라기는 위로 쫙 수직으로 자라는데 나이는 옆으로 먹죠. 이걸 저는 종횡무진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횡무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종적인 삶을 살죠. 그래서 비교해버리죠. 수직으로 쫙 남 쫓아서 막 갑니다. 근데 진정한 삶은 수직과 수평의 삶을 동시에 사는 거거든요. 나무처럼. 그게 바로 나무가 하늘을 닮아서 둥글게 모든 걸 다 수용해버리는 그 삶이 나무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안다고 하는 것은 천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천지도 모른다고 하는 게 제가 오면서도 사람들을 유심히 쭉 보니까 전부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다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천지를 안다는 뜻이고 천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 나무의 삶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역 근괴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강 불식입니다. 스스로 힘쓰면서 쉬지 않는 거죠. 지금 시계가 지금 8시 뭐 10분, 5분 이렇게 갑니다. 자강 불식하잖아요. 1초 1초 쉬지 않고 쫙 갑니다. 이 우주가.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않지만 한 찰나도 흐트러짐 없이 이 움직임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나무가 한순간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잎을 만들고 꽃을 만들고 열매를 만들고 또 세월을 바뀌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만들지만 우리 스스로는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밖에 나가서 꽃을 보고 이러면은 막 예쁘다고 은행나무 또 열매 뭐 이렇게 하면은 막 꾸르기 난다고 막 이래 냄새 난다고 막 그러죠. 또 뭐 징징대잖아요. 근데 나중에 되면 너 은행 알 맛있다고 막 한다고. 은행 맛있다고 막 맛있다고 뭐 자랑한다. 도대체 이 마음이 어딘지 도대체 그 은행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들이 안부 인사 한 번 한 적도 없잖아요. 꽃이 막 비바람에 막 이렇게 했는데도 꽃이 필 때 나무가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안부 전화 한 적이 있냐고. 뭐 맛있게 먹고 친구한테 카톡 보내주면 알지 실제적으로 나무가 아픈지 힘든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그런데도 지나가다가 꽃을 보면 예쁘다고 싹 꺾어버린다. 그리고 가다가 땅에 버리죠. 누군가에게는 평생 정말 1년 내에 힘써서 만든 그 꽃을 아무 생각 없이 잘라버립니다.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은행나무를 늘 만나지만 꽃이 피는 데 관심을 둔 적이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관찰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내년부터 이제 은행나무 꽃을 한번 보십시오. 열매 맺는 걸 잘 보셨다가 그게 암꽃이니까 암꽃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숫꽃은 땅에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어디같이 큰 것들이 떨어져가지고 누런 것들이 쫙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금방 숫꽃이라 아는데 암꽃은 열매를 맺고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색깔도 이게 은행 이파리 색깔하고 푸른 색깔 막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쫙 숨어 있어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 그게 암꽃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은행 열매가 자루가 길잖아요. 그 꽃이 그래 생겼습니다. 길쭉하게 여러 생겼는데 그 끝자락에서 이렇게 조금 요렇게 생기는 거예요. 생겨서 이제 동그랗게 살구 크기만큼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제 은행인데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그걸 한번 딱 원래 보셨다가 딱 지켜봤다가 나무가 좋은 게 뭐냐면 도망 안 가거든요. 동물은 막 이게 내가 좋아하고 싶고 이러면 막 도망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식물은 식자가 그런 거잖아요. 식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 나무에 딱 서 있다는 거. 고들 직자예요. 딱 굳어서 요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데 정말 그리운데 가면은 그게 또 계시는 거잖아요. 더더욱 중요한 거는 제가 나무를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는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이 엄청 많은 재벌이라도 정말 때거리가 없는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보고 싶은 나무를 만나러 간다면 똑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대해주죠. 돈 많다고 반가워 더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거나 어쨌든 직접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제가 나무를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원래 느티나무를 꽃피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느티나무는 아시죠? 저희 아버님이 원래 90살입니다. 90평생 사시면서 은행나무 꽃을 본 적이 없습니다. 90평생 사시면서 느티나무 꽃을 보신 적이 없죠. 지천에 보이는 게 느티입니다. 그런데 봄에 느티나무 꽃피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면 뭘 봤나 이 말이죠. 관찰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관찰이 이루어지면 나무를 여러분 보실 때 나무 전체 수형을 참 보십시오. 수형을 딱 보고 그 다음에 줄기를 보고 뿌리가 있잖아요. 나무에 뿌리가 있고 그걸根이라고 합니다. 근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줄기는 간이라고 합니다. 큰 돌을 우리는 간선이라 하죠. 줄기 간자입니다.
옆에 있는 도로를 지선이라, 가지짓자 써서 지선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잎이 있습니다. 꽃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찬찬히 한번 보시면 줄기도 줄기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고 이파리도 이파리 모양이 있고 톱니바퀴가 몇 개인지 알 수가 있고 그걸 또 앞뒤로 보거나 앞뒤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햇살이 쫙 들어올 때 그 빛을 통해서 아래서 딱 보면 때로는 나무를 안고서 보면 속에 들어가서 그런데 안을 때는 반드시 안아도 되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바로 대답을 해줍니다. 오케이. 그런데 물을 때는 절실하게 물어야 됩니다. 대충 되나 이런 게 내가 뭐 알아도 되겠나 이런 게 아니라 절박하게 절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물어야 돼요. 그러면 바로 적답합니다. 그렇게 해서 딱 고개를 딱 들어보십시오.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안에서 볼 때와 밖에서 볼 때 빛이 들어올 때 이파리 앞뒤와 그리고 물들면 우리가 개나리 필 때는 막 꽃 좋다고 하다가 꽃 딱 쥐고 나면 개나리인지 몰라요. 학생 데리고 딱 캠퍼스 투어하면 지나가다 보면 가을에 할 때는 봄에 할 때는 꽃 피고 보는데 가을에 답사 투어할 때는 뭔 나무가 막 모른다니까. 개나리 아시죠? 개나리 꽃은 아시고 열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으면 또 열매 본 적이 없다. 굉장히 예쁩니다. 열매가. 그렇게 이제 1년 동안 물들었을 때 물들고 난 뒤에 또 이파리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고 나면 또 이제 낙엽 뭐 관심이 있다가 하는데 그걸 바람이 불 때 낙엽이 쫙 이렇게 흩날리면 근데 우리가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이게 거짓말입니다. 낙엽은 원래 떨어진 거예요. 근데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거 있더라고. 네. 낙엽이 바람에 샥 날려가면 그 낙엽이 어디로 가는지 또 한번 따라가 보시고 특히 이제 벚꽃이 딱 떨어지고 나면은 꽃 받침이 5개가 남습니다. 벚꽃 오늘 윤정로 이런 데 많이 보셨죠, 서울에서? 벚꽃은 무슨 과입니까? 벚꽃은 무슨 과입니까? 살구는 무슨 과입니까? 배나무는 무슨 과입니까? 사과는 무슨 과입니까? 장미과입니다. 장미과는 꽃잎이 5장이에요. 그래서 꽃잎이 몇 개인지 한번 또 세어보시고 그런데 세어보려면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냥 봐요. 그냥 여러 보면 된다니까. 자세히 보면 따야 됩니까? 그러다가 나무한테 막 뒤집니다. 그러다가 뒤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자세히 본다고 하는 것은 상상이 그때서야 일어났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 안에 들어있는 아까 말씀드린 잠재 능력이 그때서야 드러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을 엄청 강조합니다. KTNG도 상상 예찬합니다. 담배 팔고 인삼 팔고 하면서 상상 막 하잖아요. 근데 상상을 해보라고 머리띠를 메고 강조를 해도 망상이 일납니다. 번뇌가 일나는 거야. 왜? 떡볶이만 올라온다니까. 누가 뭐 좋은 일 생각해보라. 그럼 떡볶이 올라가면 뭐 김밥 올라오고 막 올라오는 거야. 그건 망상이에요. 그런데 나무를 통해서 구상을 통해서 추상을 만들어내야 돼요. 나무를 통해서 이파리를 통해서 줄기를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에 상이 일나죠. 뭔가 생각이 일난다니까. 껍질이 요 모양이네. 여기 색깔이 요런데 이파리 요런데 요렇게 해서 내가 서지 않았던 마음이 그때서야 쫙 드러납니다. 상상이 일난다. 저는 IQ 95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가? 나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상상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써야 할 책을 제목 다 정해놨습니다. 지금. 다 못 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걸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나무를 수없이 보고 계속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나무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엄청 쉽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잖아요. 집 앞에서 하면 되잖아요. 다니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무 이름을 하나 가지십시오. 제가 지똥나무입니다. 물풀의 나무가의 지똥나무.
그 다음에 제 집사람의 나무 이름은 라일락, 수수꽃다리입니다. 같은 과입니다. 우리 큰애는 은행나무고 작은애는 너티입니다. 저는 딸이 하나 있고 기집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나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으로 불러주죠. 그러면 무라일체가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친구들끼리 나무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이름을 불러주고 다니시면서 그 나무를 만났잖아요. 그때 찍어가지고 카톡 보내주십시오. 깍꼭 해주십시오. 근데 까니까 니를 만났다는 거야. 엄청 즐겁죠. 꽃피다. 니 꽃피다. 그리고 만나면 막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막 하면은 금방 시간 가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면 욕해요. 만나면 남을 헐뜯는다니까. 남을 비난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무를 만나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욕할 려가 없습니다. 선한 기운들이 내 몸에 축적되는 의가 축적이 되고 이걸 우리는 호연직이라고 그러죠. 내가 그런 의를 계속 몸에 축적하고 있으면 내 몸에 있는 의가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기운을 주죠. 그러면 서로 기분이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무 이름을 하나 가지시고 그렇게 해서 나무를 또 만나러 떠나시면 그걸 만나러 가는 것 자체가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만났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또 같이 만나러 가거나 하면 저는 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가 창시한 교가 있습니다. 나무교입니다. 저는 나무교주입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딱 만나는 찰나에 여러분도 나무교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신자가 없습니다. 저는 정년하면 나무학교 교장으로 취임합니다. 제가 임명했습니다. 온 천지.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하나 지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지난 게 온 천지 나무인데 그게 학교예요. 그러니까 나무 보면 된다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제가 즐겁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런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발휘하셔서 매일매일 극락과 천국에서 지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무도 반드시 영혼이 있습니다. 나무는 생명체고 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합니다. 이미 과학자들이 많이 증명했지만 아직까지 밝히지 못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 곁에 들어가면 나무는 우리가 오는 줄을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보다도 훨씬 먼저 이 지구상에 존재했고 우리는 나무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거지만 나무는 우리 없이 잘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도 당연히 영혼이 있고 나무 밑에서 기도를 하거나 뭘 한다면 그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저는 그걸 맹신합니다.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딱 들어가면 압니다. 그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대구에서 숲을 엄청 많이 조성해 도시에 뭐 기온이 올라갔네 내려갔네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온도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전체 온도가 1도 이게 수천 년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1도 차이라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나 하는 문제는 나무 속에 들어가 보시면 땡볕에 있다가 나무 밑에 딱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차이. 그건 바로 증명하잖아요. 그게 온도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치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예. 나무는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한 곳에 수천 년 때로는 수만 년 동안 그런 자세로 있으니까 정적으로 보이지만 그 삶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동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은 애초부터 역 같습니다. 역 같은 세상이에요. 그 역은 주역에서 생생이라 풀이했습니다. 생생집이 역이라. 나고 또 나는 겁니다. 일신하고 울신하는 겁니다. 나무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 변하기 때문에 나무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입니다. 질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혁신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만큼 동적인 게 있을까? 없을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서 있는 이런 모습 보니까 정적으로 보이지만 그 삶 자체를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하게 동적이고 그걸 동시에 나무가 만들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 속에서 정이 있고 정 속에 또 변화가 있는 공이 있고 색이 있고 색 속에 공 이런 의미로서 이 나무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위대합니다. 도저히 인간이 따라가기 어려운 어떤 모습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게 빠져들고 거기서 많은 지혜를 얻는 거죠. 저는 요즘 수권 시대를 강조합니다. 나무의 권리입니다. 나무 숫자를 써서 권리, 제가 권세 권자거든요, 제가. 수권 시대다. 요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은 태어나서 숲과 더불어 살아야 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그런 걸 가져야 되는, 권리를 가져야 되는 천부 인공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그루의 나무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숲을 우리가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좋은 세상을, 극락을 만드는데 이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스스로가 숲의 어떤 시대를 누려야 되고, 누리려면은 누군가가 누리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누릴 수 있도록 나무를 진정으로 한 생명체로 그렇게 이제 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